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죠. 세법은. 근데 회계에서는 요 매수자를 안 씁니다. 안 쓰고 주식 선택권. 그래서 회계랑 세법이 용어가 달라요. 세법은 요 용어고 회계는 주식 선택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걸 부여했을 때 부여한 기업 세무 처리 어떻게 하는가? 법인 관련이죠. 부여받은 직원들, 벤처기업 직원들은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행사에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한 사람은 기타 소득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벤처기업 직원일 때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를 몇 년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얻은 것을 근로소득세 내기 싫다. 안 내고 주식 팔 때 양도세 내고 싶다. 그거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직원들은. 그 개인 관련된 내용은 여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부여한 법인에 대한 세무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 이건 뭐 기업에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를 합니다. 설립, 경영, 영업, 연구개발 등 기여한 사람,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얼마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 오르면 행사하면 되는 거죠. 행사하면 차익을, 이익을 얻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야. 옵션입니다. 부여받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 오르면 부여한 그 행사하는 금액하고 주가 오른 현재 주가 차익을 돈을 줄게. 이게 차익 보상형이에요.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차익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 개요. 주식 선택권, 스톡옵션은 기업회계에서는 용어가 다르죠. 주식 선택권, 여기 주식 매수 선택권 세법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전에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행사 시기는 몇 년 후입니다, 보통. 몇 년 후 주가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주가 오르면 이익 보는 거예요, 그만큼. 또는 주가 오르면 그 주가하고 행사 가격 차익만큼을 보상해 줄게. 돈이나 주식을 줍니다, 보상. 자, 그럼 스톡옵션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익을 보상받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식을 사는 거 회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결제형. 차익을 보상받는 거 차익 보상형. 현금 결제라고 써 있죠. 현금으로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차익을. 일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 결제형 이렇게. 그리고 이 주식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 다시 나눠져요. 첫째,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신주 발행형, 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사주를 주는 거예요. 그 가격에 자사주를 파는 겁니다. 자기 주식 교부형, 신주 발행형과 자기 주식 교부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주식 결정과 주식을 사는 거, 그리고 현금 결제형, 차익을 보상하는 거죠. 차익 보상형. 이건 다시 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 이건 차익을 보상하는 겁니다. 뭘로? 현금이나 주식 같은 걸로. 자, 먼저 KIFRS 회계. 회계에서는 이제 임직원에 부여를 합니다. 옵션을. 자, 3년간 근무하시고요. 지금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주식 선택권 부여. 선택권, 예를 들어 100주 부여. 100주, 100개. 행사 가격은 주당 10,000원입니다. 만원, 한 주당.
행사는 3년 후 행사하세요. 3년 행사. 3년 근무하시고 3년 후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는 3년 지나서 2년 내에 하세요. 행사 기간 2년. 이렇게 보통 이 기간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이렇게 뭐 계약 약정한 다음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그럼 회계 쪽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이 스톡옵션 행사에서 이익을 보죠. 그럼 회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손해 보는 금액은 근무하는 3년간의 근무 때문에 생긴 거라. 따라서 근무 기간 동안 비용을 잡자. 이게 회계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 근무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거 회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일단 부여 시점에서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냐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근무 약정한 기간 있죠. 몇 년 근무한다. 그 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서 회사가 손해본 거 송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세법 요건을 갖추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요건이 나와요. 시행령 19조 19호의 2에 나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얼마? 주식 결정은 행사 가격, 매수 가격과 시가 차이, 회사 손해본 금액입니다. 그걸 송금 인정하고 현금 결정은 보상하는 금액을 송금 인정합니다. 단 송금 인정한 시점은 회계랑 달라. 회계는 근무 기간 동안 비용을 잡아요. 세법에서는 이때 아닙니다. 행사하면 비용 인정. 행사했을 때. 따라서 비용 잡는 시기가 달라. 세법에서는 행사 시점, 회계는 근무 기간 동안. 자, 그러면 법인세법의 송금 인정 요건이 뭐냐? 바로 요 규정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19호의 2.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그것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령, 상법. 요 조문, 벤처기업 관련 법이죠. 그리고 이름이 좀 깁니다. 줄여서 되게 얘기해요. 소부장 관련법,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법입니다. 세 가지 법이죠. 그 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두 번째,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근거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여한 거.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하는 그 수량이,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송금 살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떤 사건이죠. 어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신유 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송금 산입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우리가 송금 산입할 걸 못했습니다. 세금을 송금 산입해서 법인세를 환급해 주세요 라고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신주 발행용 스톡옵션의 행사 차익은 총 주식의 법인 기준으로 이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까지만 송금 인정한다. 따라서 요 정도까지 환급해 준 거야.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은 송금 산입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회사가 일부를 송금 산입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줍니까? 이거는 조세 심판원에 불복을 한 거야. 심판원은 기각. 한번 해보자. 소송 제기. 제주도 사건이네요. 1심. 송금 산입할 수 없다. 2심. 광주 고등법원. 끝. 종결이죠.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회사가 안 될 것 같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이게 참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건 광주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10월 1일 날, 9월 30일 날에 국세청 강의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제 거기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국세청에서는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전라도 쪽이죠. 광주 쪽. 이렇게 해서 관할을 하는 걸 보통 보는데 국세청은 다르대. 국세청은 제주세무서, 서귀포 세무서, 이 세무서가 부산지방청 관할이래요. 부산청.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국세청 직제는 약간 일반적인 행정 직제랑 다르대요. 행정 직제는 여기도 사법부 쪽에서는 광주 쪽의 관할이죠. 근데 이제 국세청 다르대요. 이거 보니까 이제 그게 떠오르네요. 예. 자, 그러면 얼마가 송산입이냐? 얼마가? 자, 두 가지죠. 첫째,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주식결제형. 두 번째는 차익을 보상해 주세요. 차익 보상형. 그러면 주식결제형인 경우는 행사죠. 행사하면 행사 가격하고 시가와 차익. 그게 송금이에요. 그만큼 회사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차익 보상형은 차익을 보상해 주는 거죠. 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이 송금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권리 행사하면 행사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얼마가? 이거는 주식을 싸게 파는 거죠. 싸게 줍니다. 주면 그 실제 사는 금액하고 시가와 차익만큼 자기 송금이에요. 두 번째, 차익 보상형. 차익 보상형은 차익을 주죠. 돈이나 주식을 줄 거예요. 그럼 차익 보상하는 그 금액이 송금이에요. 그런데 이 조특법 규정입니다. 조특법 16조 4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벤처기업 직원들이 소급적 행사를 한 거야. 행사에서 이익을 몇 억을 얻었어요. 그럼 소득세 한 번에 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 주식을 이제 싸게 산 것뿐인데 세금을 소득세를 과세해버리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팔 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세금을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나 소득세 내기 싫다. 지금 안 내고 주식 팔 때 양도세로 내겠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16조 4 규정이야, 조특법.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의 과세 특례. 자, 이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이죠. 또는 벤처기업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다. 저 세금 내기 싫어요. 양도세를 낼게요. 특례 신청을 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행사 이익에 안 하고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취득했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규정이에요. 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몇 억 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세율이 팍팍 올라가. 최고 세율이 45%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 돼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걸로 내면 세금 별로 안 내. 되게 벤처기업 직원들 진짜 좋은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양도세 과세죠. 양도세 과세. 다만 부여했을 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게 부여를 한 거예요. 시가가 200인데 100에 부여를 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부여하자마자 요 정도 이익이 나는 거야. 이게 주가 올라서 이익 보는 건 그렇다지만 부여 시점부터 요 차익 너 먹을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연이 인정은 안 돼요. 소득세 바로 내야 돼, 이거는. 자,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얼마 됐어요? 400원. 요 됐죠? 이만큼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받던 이 부분, 이 안에 이게 포함된 거죠. 그 부분은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입니다. 양도세 내고 싶다. 절대 안 돼요. 세금 바로 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도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 할 수 있어. 특례 신청하면 과세 안 합니다. 소득세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은 이 부분은 송금 사립이 안 됩니다. 이 그림.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본 부분은 행사한 이익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연이 안 되고 양도세로 나 세금 내고 싶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세금을 이때 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세가 된 부분은 소득세 내니까 법인은 송금 산입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단서죠. 다만 부여했을 때부터 시가보다 싸게 부여했다. 그 이익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가 발행 이익.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하고 이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송금 산입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소득세 과세가 안 되면 양도세로 이연이 돼버리면 그때는 송금 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구분하셔야 돼요. 시가 발행 이익 부분은 처음부터 싸게 발행한 것은 소득세 과세, 송금 산입 가능.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 하고 이연이 가능해요. 송금 산입이 안 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뭐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 결정. 회계 쪽이죠. K-IFRS. 부여 시점에서 스톡옵션 가치를 평가해요. 그것을 근무 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자, 부여일 기준, 부여일이죠.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주식 보상 원가냐.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변동돼도 재평가 안 합니다. 다시 평가 안 해요. 부여 시점 기준이야. 수량 변동은 고려해요. 네, 금액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은 누적치로 계산해요. 올해 말까지 얼마냐? 작년 잡은 거 얼마고 빼고 차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가치를 스톡옵션 공정가치에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 시점 기준 평가 그 근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용을 인식을 안 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 부여된 근무 기간 동안. 주식 결정일 때. 자, 사례가 나오네요. 회사는 1차 연도 초에 임직원 50명에게 소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주식 결정이에요. 100개 부여. 한 명당 100개씩인가 보죠? 해당 임직원은 3년이 근무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소옵션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 가격은 한 주당 20원이에요.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했을 당시에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 주당 공정가치가 15원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정도 근무를 해야죠. 의무적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한 20%가 퇴사를 할 것 같아. 20%는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수옵션 행사 이익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년째 돼서 이 조건 만족한 직원들이 행사를 한 거야. 근데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결과 20% 그만둔다 그랬죠? 정말 20% 그만둔 거야. 가정을 간단히 한 겁니다. 똑같이 하도록. 그래서 4,000개가 행사된 거야. 4,000개는 이 50명 곱하기 100. 이것의 80%죠. 20% 그만뒀으니까 이게 4,000개예요. 4,000개 행사. 그래서 주식에 4,000주를 발행을 하게 된 거죠. 한 주당 행사에 20원씩. 그리고 액면은 10원짜리고
시가는 50원입니다. 행사 당시에. 자, 회계에서는 주식 스톡옵션 부여했을 시점에 시가 얼마죠? 15원씩이죠. 15원. 부여 시점에 스톡옵션의 가치, 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5,000개 곱하기 80%가 근무할 거로 예상되죠. 곱하기 15원. 이건 3년 근무니까 3분의 1만 해야죠. 3년 근무하는 거니까. 요게 나옵니다. 올해 잡을 건 요거예요. 요렇게 분개해야죠. 비용 잡고 대변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 또는 매수주 안 써도 됩니다. 주식 선택권 좋아요. 다음 연도 근무하는 인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똑같으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변동이 없죠. 이게 바뀌면 다시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똑같이 나오죠. 어차피 3분의 1씩이야. 똑같이 나옵니다. 누적 금액은 요거죠. 회계 처리 이렇게 했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행사를 했어요. 4,000줄 발행했죠. 20원씩. 그럼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8만 원. 저거죠. 그리고 액면 10원짜리죠. 액면 10원짜리. 액면은 10원이다. 바로 이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4,000개 곱하기 10원 하면 4만 원 나옵니다. 저거죠. 잡았던 요 6만 원의 금액을 제거해야죠. 이렇게. 제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차를 딱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요거는 껴 맞추기예요. 여기 얼마죠? 합계가 14만 원. 10만 원 넣으면 딱 14 되는 거죠. 10만 원 껴넣기. 요게 회계 처리야. 회계에서는 대차 안 맞추면 회계가 아니야. 항상 대차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세법. 자, 이렇게 아까 이 회사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법은 행사 시점의 송금이야. 따라서 회사가 잡은 비용을 부인해야죠. 비용 잡은 거 아직 비용 아닌데 행사 때 인정해 줄게. 부인. 송금을사님.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주식선택권 이게 자본 쪽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 처분입니다. 기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 잡은 거 부인, 선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행사 때 송금이 얼마냐예요. 얼마죠? 이 금액 누적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렇게. 누가 물어봤죠? 송금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은 누적해서 부인한 금액을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야. 죄송해요. 송금 산입이에요. 불자 빼세요. 요거 오타. 이거 빼세요. 요거 빼시고 송금 산입. 이렇게 하게 되면 세법 규정과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세법에서는 행사 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가격 차익의 송금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금 산입액을 6만 원으로 본 거죠. 송금 산입입니다. 오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가? 왜? 세법 규정은 행사 수량은 4,000개고 시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50원씩이에요. 행사 가격이 20원이고 차익. 이게 송금이야, 이게.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규가 맞냐? 이 예규가 맞냐? 논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처리를. 부인했죠? 부인하고 부인했다가 행사 시점에서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물어본 거예요. 송금 산입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누적액입니까? 아니면 시가 차익입니까? 물어보니까 국세청은 앞에 예규가 있었죠. 그런데 국세청 자체에서도 예규가 이상하다. 한번 기재부에 물어보자. 기재부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기재부 답변은 그 예규 안 맞는다. 행사 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계약 차액을
송금 산입한다고 예규를 새로 낸 거예요. 다른 얘기죠. 아까 그 사례 6만 원이 아니죠. 12만 원 송금이야. 얘니까 국세청에서는 앞에 얘가 잘못됐구나.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그 예규 삭제. 정비하자. 정비. 자, 자기주식 교부용 스톡옵션. 이거는 신주 발행이 아니죠. 자기주식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쟁점사항 한번 보실래요? 어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 교부용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 거야, 직원이. 그래서 자기주식을 준 거예요. 시가 700원. 행사 가격 300원. 300원 돈 들어오겠네요. 돈 들어왔죠? 300원. 그리고 장불 떨어야죠? 떨었어. 그리고 대차 맞춰서 껴넣기 했죠. 뭘 잡았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껴넣기. 400원? 400원 맞죠? 이건 껴넣기예요. 껴넣기. 플러그인 껴넣기. 회계 처리는 자본 조정입니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껴넣기 한 거지. 지우는 거로 오해하실까봐 지우게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송금 산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송금이 얼마입니까? 원래 송금은 행사 가격과 시가 차익이죠. 얼마죠? 400이죠. 이게 송금이에요. 이미 100을 송금 산입했기 때문에 300을 더 송금 산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송금 산입하되 이 자기주식을 시가의 판고로 보고 장부가액과 차액을 입금에 넣어야 됩니까? 300을.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해버리면 송금산이 의미가 없죠. 왜? 입금에 넣고 송금에 넣으면 양쪽에 넣는 거야. 넣으면 똑같아요, 어차피. 더하고 300 더하고 300 빼면 0, 0이죠. 이 효과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의문 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걸로 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송금산입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환급됩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법에 행사 가격과 시가 차액이 송금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송금 산입 이렇게 이안에 따라서 이안이죠. 하는 게 맞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이안이 맞다. 누가 답변한 거예요? 기획재정부.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여러 지방청을, 국세청 지방청을 감사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처리하고 지방청마다 처리가 달라. 감사원에서 이게 지방청마다 처리가 다르면 어떤 지방청은 환급, 어떤 지방청 환급이 안 된다. 막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가 세금 수십억을 환급받은 거야. 이걸로 해서. 기재부 얘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이걸 정비해야 되게, 하나로 통일시켜야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자기주식을 팔 때는 시가의 판고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규가 잘못된 거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하면서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기재부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시가의 판고로 본다. 감사원의 지적이죠. 감사원은 시가 판고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규처럼 그냥 시가 아닌 거로 매수 가격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면서 시행령을 보완해라. 시행령 마련해라.
기재부는 2023년 2월 18일 날에 법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규정을 넣은 겁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주식을 팔 때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판고를 본다. 이렇게. 이제는 양쪽에 넣어야 돼요. 조정할 때. 자, 예를 볼까요? 이 행사 가격입니다. 장부가, 시가. 그러면 세법상은 행사 가격과 시가 차익의 송금이에요. 송금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행령 따라 판단하면 입금도 있는 겁니다. 얼마가? 장부가인 이 주식을 이 금액에 판 거예요. 요게 입금입니다. 요건 송금, 요건 입금. 여기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부가가 100이죠. 시가가 이거고 행사가가 이겁니다. 요게 송금이죠. 그러나 요게 입금이에요. 장부가 요 주식 100을 300에 판 걸로 보는 거죠. 요게 입금이고 요건 송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 조정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가 판 거로 봐서 처분이익을 계산해야 돼. 처분 손익을.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사례가 나오죠.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주식을 준 거예요. 줬는데 행사 가격 300원이죠. 300원 돈이 들어옵니다. 자기 주식은 400원이 장부가래요. 그러면서 손실을 잡은 거죠. 자본 조정으로. 자, 이 시행령 생기기 전 종전 예규죠. 그리고 시행령 생긴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종전일 때는 한편 조정이죠. 한편 조정. 시가와 차액. 시가가 700원, 요거 300원이죠. 요 차액의 송금이에요. 이미 100을 잡았기 때문에 100을 잡고 먼저 300을 추가로 송산입니다. 그러면 400 되는 거죠. 이게 400이죠. 차이가. 100은 요걸 잡았으니까 요걸 잡아주고 송산입해주고 차익은 이걸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개정 후에는 이 300이 이쪽에도 잡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양쪽이죠. 시가 판거로 보니까 이익도 생겨서 양쪽에 잡혀요. 뭐죠? 현금 결제용. 행사하면 차익을 돈이나 주식을 주는 거죠. 보상. 회계에서는 이것은 행사하면 나중에 그만큼 돈을 줘야 돼요. 주식을 주거나. 따라서 이것은 근무 기간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상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금 결제용 스톡옵션은 나중에 행사하면 그 차익만큼 차익을 돈이나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 성격이에요. 부채. 언제 부채를 부채는 얼마큼이죠? 그건 행사한 시점의 부채입니다. 행사한 시점에 그 차익의 부채예요. 그래서 계속 결제될 때까지 계속 반영하는 거야. 계속. 측정에 계속적으로 변동을 반영해 줍니다. 자, 사례. 쭉 설명 나오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분기한다. 계속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일단 3분의 1만큼 잡았죠. 잡지만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이 변동됐죠. 지금 21원이 27원 됐죠. 이걸 반영해서 50명에게 100개씩 부여했고 80% 근무할 것이고 27원 됐고 2년 지났고 작년 잡은 걸 빼서 차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부채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식 보상 비용이 요게 바뀐 거예요. 가치가. 3년 다 됐죠? 계산해 잡고. 정기까지 잡은 누적치. 요 금액이죠. 72,000원 빼고. 차익을 잡아주고. 이렇게. 행사 시점에 또 인식을 하는 거야. 요 금액이죠. 이렇게. 8만원. 돈을 차익을 8만원 줬나 보죠? 요거죠. 근데 이미 잡은 부채가 96,000원이에요. 떨면서. 대차 안 맞죠? 주식 보상 비용으로 차변 비면 메꿔주고 대변 비면 대변을 메꿔줍니다. 비용의 상계죠. 이렇게 계속적 분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 결정과 다르죠. 주식 결정은
부여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 안 해요. 그 가치를 계속 쓰는 거야. 근무기간 동안에. 수량 변화는 고려하지만 금액 변화는 인정 안 합니다. 공정가치 변화는. 그러나 현금 결정은 계속적으로 반영해 줘야 돼. 자, 세무조정이요? 간단하지 뭐. 부인, 손불, 행사 때 인정해 줄게. 부인, 행사 때 송금 인정. 근데 회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죠. 비용을 8만 원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송금이죠. 비용을 8만 원 잡은 게 아니고 이거를 떨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 이 주식보상 비용이, 죄송해요. 이게 이쪽 갈게 잘못됐네요. 죄송. 이쪽 가죠? 이게 위치가 왜 이렇게 됐지? 이쪽 와야 돼요. 이게 안 맞잖아요. 금액이요. 얘랑 안 맞죠? 이게 얘가 일로 와야죠.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8만 원 잡을 거여서 비용 안 잡고 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송무산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입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정리할게요. 자, 수급옵션 어떤 게 있죠? 주식결정과 현금결정. 주식결정은 회계에서는 부여 시점에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세법에서는 행사 시점에 시가 차액을 송금 인정. 단 자주식 교부비용은 양도가와 차익만큼이 다시 장부가 차액이 양도의 판고를 보기 때문에 그 차익 입금에 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결정은 회계에서는 계속적 부채 성격이라서 계속적 평가액을 반영해줘요. 행사할 때까지. 세법은 행사 시점에서 지급하는 게 송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엄마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